이상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정의용 장관의 그 멘트만 갖고서 리포트를 하나 해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갔는데 약간 기사화가 많이 안 됐어요. 의외로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무쳐 불었어.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해주세요 하고 난리래. 왜죠? 화이자가 있어도 아스트라 언제 와요? 그러는데요.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정말 고구마만 먹이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지내는 김기영이라는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우리 정혁 기자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네. 맥스 달튼전을 갔다 왔습니다. 예스. 갔다 맥스 달튼. 그 3호만 보안을 뚫고 몰래 다녀오는데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래 급습을. 그래서 제보 안 왔어요? 제보가 저에게 전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누구랑 당당하게 갔어요? 사진도 찍고 이러고 왔어요. 누구랑 갔어요? 지인이랑 갔어요. 자, 그 지인이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그거만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남자였는데요. 에이, 그러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왜 안 돼요? 맞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네. NCND. 아니 NCND를 할지언정. 남자랑 갔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자랑 갔겠죠. 아니, 어머니랑 갔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도봉에서 계속 물어보면 막아 뜰 텐데. 삼성동까지 갔을 수 있으니까. 아니 남성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시가 꼭 가보시면 좋은 게 진짜? 저는 아니 이주에 가본 사람 정윤호 선배밖에 없잖아. 그러네. 개인적으로 예전에 혹시 스노우캣 알아요? 스노우캣 나 좋아했지. 2000년대 부석이 되어버리고 싶다. 모를 텐데 유정이는 알죠. 스노우캣 몰라? 하얀 고양이. 지금 알죠? 세대는 내가 확인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스노우캣 모르. 우리 지금의 라이언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웹툰의 시작 같은 그죠. 그때는 웹툰이 거의 없을 때인데 맞아. 이제 미대에 나오신 그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만화로 자기 일기를 이제 연재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스노우캣. 저 추억의 이름이다. 근데 그 스노우캣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팬이었어. 광팬이어서 맞아요. 스타워즈 그래요? 캐릭터를 많이 그렸어.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뭐 가끔 영화 얘기하면 이제 영화 이렇게 등장인물 같은 거, 맞아요. 포스터 같은 거 많이 그리시고 약간 그런 감성에 그러니까 맥스 달튼이 그 일종의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제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거기 참여했지만 이 양반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 또 의미 있는 굵직한 영화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타일로 다시 그린 거야. 그 장면을 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창작을 한 거지. 아니면 포스터를 좀 재해석해서 그린 것도 있고. 스노우캣이 우리가 되게 그 일상을 좀 발랄하고 귀엽게 그리고 스노우캣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착해 보이잖아. 그리고 기본 약간 외로움도 있어요. 네, 약간 그런 정서랑 너무 닮았어. 그래. 그 사람의 그림체가. 그런 그림체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쫙 귀엽게 새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재해석해서. 그 색감도 좋고 굉장히 아무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서 그냥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되게 가면 처음으로 그 우리 전시 다 보면 샵에 딱 이제 연결이 되잖아. 그죠. 아트샵 퍼즐 아트샵. 팔아요, 퍼즐? 퍼즐 팔아. 그래. 퍼즐광. 네. 전혀 저는 항상 그런데 뭐 사본 적이 없는데 사진 않았는데 뭔가 사고 싶어서 막 찾아봤어. 요걸 좀 간직하고 싶어서 이 감성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앞광고 뒷광고도 아니고 그냥 간 앞광고예요?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간 입장에서 감상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 우리 집 도봉구에서 멀거든요. 전혀 아깝지 않았어. 어머님 모시고. 네. 아무튼 엄마 보시면 또 배신감을 느끼시면 어떡하지? 또 가.
또 가면 되지. 남는 거 있어요? 찾아볼게. 그렇습니다. 정유 기자 확실히 지난주 한 주를 그래도 꽉 차게 요 얘기 하려고 준비해놓은 거 까먹고 있었네. 알차게 보냈다는 거. 자, 우리 다음 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 작가님 지난주에 뭐하고 보냈습니까? 지난주에요? 지난주엔 별일이 없었고 오늘 뭐야? 오늘 뭐가 있어? 뭔데? 우리 근황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뭔데, 갑자기 뭔데? 근황을 만들자고. 제가 아침에 기자님이. 9시에 연락을 했어요. 아침 9시? 네. 왜? 휘 작가는 혹시 싸이월드를 알까? 제가 아침에 싸이월드 취재를 갔는데 오늘 총을 맞은겨? 아니 제가 발제를 한 건데 MZ 세대들이 아, 이 그래서 싸이월드를 어떻게 볼까? 새로 싸이월드가 나오면 쓸 것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예 우리야 추억으로 네. 하고 보지만은 아예 모르던 친구들이 네. 미니룸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느끼나 이런 거죠. 네. 아예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진 않죠. 저도.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연식이 되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와우. 아, 제 정말. 동생도 했다고요. 아, 진짜? 진짜 연식 그래가지고 얘기를. 오늘 그 싸이월드 도토리 환불 절차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MZ 세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죠. 나 TV 나왔어? TV 나왔어요. 네. 7시부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시에 바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거 뉴스에 너지? 라고 연락. 제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거를 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제 흑역사 보관소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ENG 찍었어? 네. 여의도 공원 가가지고 가서 이러고. 원고 아까 쓰다가. 대일기 원고 쓰다가 잠깐 불러가지고 네. 10분만 하자고. 모든 젊은이들의 의견이 궁금할 때는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 아 젊은이. 젊은이가 아는 젊은이가 아니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없어. 아는 젊은이 90년대생부터는 없어. 없어 잘 없어.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7시 뉴스 나가고 나서 저희 회사에 대들기 보는 선배가 취재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러면서 너 취재 그렇게 쉽게 할 거야? 저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까 7시에 누구 익숙한 사람 나가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한참 봤다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이름 봤는데 거기 출연하시는 분 아니냐고. 정혜주 작가는 좀 그렇지. 아니 근데 그래도 뭐 MZ 자기도 저한테 연락을 자기도 해달라고 그때는 그래도. 초반이잖아. 그때는 아직 못 느꼈어. 자, MZ 세대는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짓 뭐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 우리도 M 세대라며. 우리가 M 세대, 저쪽이 G 세대. 그렇습니다. 자, 오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치아와 인테리어는 이제 못하는 거죠? 언제 초기야? 네. 다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치아. 우리 언제 초대할 거예요? 조만간 4인 모임이 풀리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모르겠다는 거죠. 응.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지. 일단 면역 생겨야 부르겠다는 거잖아. 백신을 전화- 맞으시면 되죠. 전화해서 27일부터. 전화해서 뭐 아니 그래. 27도 65세 이상이야. 27일부터 노쇼 예약이 시작이 되니까. 노수 약간 이미 하고 있어. 아니 카카오 네이버로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 예약 걸어 놓으시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 모임 같은 거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규정 집들이 가기 위해서 빨리 백신을. 두 번 그 맞으시고요. 두 번 이상 반응을 다 견디고. 그러니까 다 이상 맞아야 돼. 그 요새 이제 우리 도쿄올림픽 취재진은 아직 뭐 안정해졌겠지만 파견 가는 방송 인력들이 이제 계속 백신을 맞고 있거든. 맞아요. 네. 지금 화이자 백신 맞고 있어요. 화이자 백신은 이제 20대들이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음. 거의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제 자꾸 백신 맞은 이 사례들이 쌓이고 모아지는데 있어.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힘들대. 첫 첫날. 번째 맞았어. 첫날 맞은 날. 첫날 심하게 힘들고 음. 그 다음날 깨끗하게 괜찮아진대. 오. 그리고 2차 때는 보통 괜찮다 2차 때는 그래요. 괜찮아. 근데 화이자는 거꾸로, 거꾸로. 맞아요. 1차 때 안 힘들고 2차 때 힘들다는데 네. 1차를 맞아본 분 말로는 힘들대. 어. 근데 음. 공포심이 생기는 거지. 2차는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들까? 그분 아직 2차 안 맞은 거.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백신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좀 골골 하고 우리가 그 빨리 방패가 맞고 싶어. 생긴다면 빨리 집단 괜찮은 면역을 거니까. 만드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다 맞으시고요. 네. 다 맞으시고 우리 오구정 기자 집에 집들이를. 놀러 가는 걸로. 김기아 기자는 뭐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방송을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지난주도 그러더니 계속 뭐 어떻게 사는 뭐라고 거야? 다니길래.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러네요. 좀 건전하게 살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꽁다리에서 지난주 꽁다리에서 얘기했지만 대리기가 좀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코너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정혁 진짜요? 기자가 아시겠지만 그 우리 시대의 소설 50 우리 시대의 노벨 50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취재하고 그냥 냅두기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생존해 있는 작가들의 소 대표작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9시 뉴스에서도 하지만 사실 9시 뉴스에서만 뭐 3, 4분 나가는 거보다 또 디지털 뉴스 기사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풀어낼 수 있는 얘기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대리기에서 한번 50개를 다 쫙쫙쫙 해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코너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좀 아이디어와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6월 아마 한 두셋째 주 정도부터 시작할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 기자는 어떻게 뭐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전 책에 관한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내가 영화를 혼자 봐도 영화 본 사람들하고 얘기할수록 내가 몰랐던 게 계속 네.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나리의 곡성적 해석. 아, 그렇지. 그리고 또 저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과 어쨌든 그 모든 예술 작품은 그 해석과 또 경험치에서 나오는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딱 그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50편을 다 방송을 못 하거든요. 왜요? 이제 좀 방송으로 하기 부적절한 작가도 있을 것이고 작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대체 네. 누굴 하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네. 이런 식으로 또 소화하는 것도 이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통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책을 많이 좀 읽으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우리 저번에 순이 삼촌 다룬 거에 댓글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 이미 뭐 읽고 어땠다는 댓글이 많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김기아 기자 사적인 목적이 이제 본인의 부진한 독서 스케줄을 이렇게 타이로 그러니까 PT 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스스로 채찍질을. 그러니까 PT를 하면 나의 의지는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까. 그래 헬스장 가는 데까지만의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의 의지는 내가 돈을 내고 그걸 이제 그 의지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PT보다 더 큰 강제력이네. 더 큰 강제력. 안 하면 개망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독서 스케줄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이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하게 되면. 아니 근데 다 같이 그런 강제력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읽고 오세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로고 듣고 1부 무진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죠? 좀 받아줘. 최대한 느끼하게 해주세요. 벌써 대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다시. 대듀 카메라 보고 해요. 많이 놀랐죠. 벌써 대요일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 계속 카메라 보고 감미롭게 해주세요. 감미롭게 하라고요? 카메라 쭉 보고. 많이 놀랐죠. 벌써 대요일이 돌아왔다는 게 대들기를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고요? 설마.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줘. 엄마 이런 남자 어때? 이거 진짜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자, 쏟아진 뉴스의 홍수 속에서 무진 뉴스 골라드리는 무진 뉴스 많이 힘들어요? 브리핑. 빠밤. 네, 첫 번째 기사 우리 정유럽 기자 준비했어. 어떤 거죠? 오규정 아닙니다. 네, 입 모양이 아주. 네. 그러니까 이 모양 그걸 봤어. 우리 아까 잠깐 백신 얘기했는데 네. 백신 관련한 얘기고요. 지난 일요일에 정은경 청장을 화상 연결해서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백신 얘기. 중요한 이야기. 예. 그 토요일 이제 우리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그 백신 협상에 관한 결과는 일요일에 나왔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은경 청장이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날 이제 어제 우리 녹화 시점에서 어제 월요일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더 진전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정의용 장관의 그 멘트만 갖고서 리포트를 하나 해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갔는데 약간 기사화가 많이 안 됐어요. 의외로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묻혀불었어.
일단 그런 걸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그 다음에 정은경 청장 이야기, 그리고 정의용 장관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떤 순서대로 하실 건가요? 한미 정상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그건 빼고요. 네, 이제 정은경 청장 연결부터 얘기하죠. 네. 해요? 네. 근데 일단 댓글 하나 읽고 시작을 할게요. 자, KBS 유튜브에 이짜맨 홍조님께서 송도에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간다. 우리나라 조선과 뭔 상관? 개소리 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뭐 삼바에서 이걸 만든다고 한데 어차피 외국 나가는 건데 우리가 뭔 상관이냐? 어차피 뭐 외국 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뭐 이런 약간 시니컬한 그런 말투예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갔고 거기 그쪽 보건장관도 이제 뭐 회담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그 모더나사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네. 계약을 하나 체결했죠. 네. 지금은 다 아실 텐데 내용을 모더나 백신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액을 받아다가 병에다 넣는 거예요. 포장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좀 의미를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폄하하는 댓글 우리 네. 엠팍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죠. 네, 엠팍의 율리시저님이 국내 생산도 아니고 원액 받아서 포장만 한다던데. 다음에 둘레님이 기술 이전도 아니고 원액 수입해서 병에 넣는 걸 가지고 자화자찬이냐. 그냥 아예 뭐 코카콜라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모르는데 콜라 받아가 여기서 캔으로 넣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중요한 계약이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자화자찬을 하고 앉았냐. 국뽕 뭐 쓸데없이 이렇게 하냐. 정부가 잘한 게 뭐냐. 뭐 이런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진짜 많았어요. 그죠? 많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코카콜라 비유가 진짜 많아가지고. 아 그래 코카콜라 증상한 건데. 네, 근데 그 콜라... 댓글 있어요? 나가서 생각하신 분이? 댓글이 있었어요. 비슷한 생각들 하나 보네요. 하나 보네. 근데 백신을 일단 그 우리가 지금 백신 물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약을 해도 물량이 실제로 확보되느냐가 관건이었고 실제로 화이자가 좀 모자라서 잠깐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고령층 백신이 백신 그 접종이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공장에서 백신을 만드는 게 아무리 코카콜라 그냥 병인만 하는 거라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것조차도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에 정은경 청장한테 이제 사전에 그 질의서를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 예. 근데 이제 질의서는 취재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 그 요 얘기를 좀 제가 추가를 해서 올려놨어요. 요걸 물어보겠다고. 뭐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국내 접종에서도 쓸 수 있냐? 쉽게 말해서 우리 땅에서 만든 거긴 한데 네. 다 나가냐? 그러니까 아니면 모두가 쓸수 있냐? 폄하하는 지점이 그거잖아. 그죠. 뭐 정은경 청장은 다 내용을 알고 계셨겠지만 어쨌든 약간 발언의 수위는 좀 약간 추측성으로 청장님 이게 복지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가장 궁금한 점이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국내 접종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아마 생산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 국내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물량 공급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츰 개발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그런 기술들도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을 하면 이제 기반이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국내 공급하기로 돼 있는 물량 공급이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답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루 뒤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또 우리 이제 화상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외국 갔다 왔으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아 그렇지. 이제 정의용 장관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다시 물어봤는데.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궁금한 거는 그 중에서 일부 국내 보급은 뭐 논의라도 있었는지 확약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그 위탁 생산된 이 계약 분해 생산이 매우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마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들은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만간 생산이 시작될 것 같고 또 그 생산된 그 백신 중에서 상당량이 국내에 보급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위탁 생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제 해외로 다 나가거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상당량은 우리 국내에 보급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이게 뭐 자기가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술 먹다 들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국내 생산이 매우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들은 얘기를 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 생산이 시작될 것 같고 그 중에 상당량이 국내에 보급되는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한 분이 외교부 장관이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우리 정은경 청장 말씀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우리 국내 접종에 쓰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라면 오히려 원액 받아갖고 병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기술 이전을 하면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기술 이전을 우리가 레시피를 받아와서 그거를 만드는데 그 생산 뭐 라인 갖추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설비 갖추고 뭐 그리고 레시피만 받아온다고 요리가 누구나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신 개발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까지가 전수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아무리 안 잡아도 1년은 최소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년이 걸리는 동안에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기고 그러면 그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다른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레시피를 주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빨리 물량을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소화를 할 수 있게 원액 주고 병입하고 그거 국내에서 좀 소화하고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가 더 좋겠지만 지금은 전시니까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려서 몇 년 안에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면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편할 수 있다. 나중에 바이오 이쪽 개발 더 하면 되지 그거야. 뭐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기술 이전도 또 한다고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SBS에서 모더나 CEO를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대박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 진짜 좀 놀랐어요. 이날 당직이었는데. 역시 SBS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모더나 CEO 기술 이전할 것, 백신 공장 자체를 한국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제목의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다들 오씨 대박 놀랐다 얘기했는데 그 우리 국내 언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백신 스와프를 못했다고 좀 폄하하고 나아가서 비난하는 논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포장을 하겠지만 저는 그게 납득이 가는 것이 스와프는 그러니까 스와프를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게 백신이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잖아. 개발도상국도 있고. 뭐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보다 사정이 안 좋은 나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스와프 같은 거는 좀 더 열악한 국가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미국 쪽 논리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갔어요. 그리고 스와프보다 사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국내 생산으로 간다면 우리 물량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데 훨씬 빠르죠, 속도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랄까 지금 뒤에서 하나 그 원고에 없는데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해 주세요 하고 난리래. 왜죠? 화이자가 있어도 아스트라 언제 와요?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6월부터. 그쵸.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휴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의미가 큰가 봐요. 그쵸. 이번에 우리 먼 나라 이웃 나라 보면 나와. 지난주 휴가 엄청 중요하잖아. 지난 주말에도 특파원이 리포트했지만 그 유럽 봉쇄를 이제 계속 완화하고 있는 이유가 다 휴가 때문이래. 이제 휴가는 꼭 어쨌든 이 시국에도 가야 되는 그런 삶의 필수 조건인가 봐. 근데 독일은 휴가를 가는 조건이 그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대요. 백신 그러니까 접종을 휴가라면은 이제 어디 국내 여행을 간다는 그런 개념. 국내든 하여튼 내 주거지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백신 접종을 했거나 아니면 코로나 음성 진단을 받거나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돼서 항체를 갖고 있거나. 근데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이건 너무 외고 음성 진단을 받으려면 매일 검사를 받아야 된대. 오늘도 음성, 내일도 음성 이래야 된대.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계속
아 계속 받아야 돼? 아 그렇지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지. 내가 어제 음성이었다고 오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럼 매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인 조건인 거고.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는데 이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접종, 2차 접종 이 간격이 4주라네요. 네. 그리고 화이자는 6주래요. 2주 더 길구나. 그러니까 이게 휴가를 내가 빨리 가려면 약을 빨리 맞아야지. 근데 혈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됐던 건 유럽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많이 맞았어요. 그 정상들도 다 이거 맞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 영국을 뭐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방역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방역이 잘 된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지금 훨씬 제한이 많죠 아직까지. 그 유럽 영국도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았어요. 그 접종률이 높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우리 지금 제 주변에서도 뭐 주변에서도 맞아요. 많이 들으셨을 것 그럼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 맞아. 그거 좀 많이 쓰니까. 이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도 모더나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 자기는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 그냥 모더나 이거 될 때까지 기다릴 거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약간 좀 순수하게 그런 의학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을 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6,000원짜리는 안 맞는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 그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6,000원인 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결국 6,000원짜리 무슨 게 화이자보다 원가가 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막연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건 그리고 이제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좀 불안할 수 있죠.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기사가 자꾸 흔히 나오니까. 뭐 혈전 얘기도 나오고 뭐 돌파 감염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상 반응도 아직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만연하게 알려진 유럽에서 이제 또 상황이 안 좋은 편이잖아요, 독일은. 거기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빨리 놔달라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짧아서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게 백신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우리가 그럼 넌 맞지만 할 수 없잖아, 이거. 그렇죠. 많이 맞아야 되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어.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 어떤 백신이든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은 다 있죠. 어떤 경우든. 특히 그러니까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대, 평균.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10개월 만에 개발했잖아요. 인류가 막 그냥 달라붙어 갖고.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상치 못한 뭐 결과도 일부 나오지만 그게 정부가,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계속 그때 강조했던 것이 이상 반응도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봤을 때 맞는 게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은 다르겠지만 방역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를 믿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덕후의 익명님이 독감 백신처럼 계속 우리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접종률 자체가 엄청 낮죠. 엄청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인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언론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을 때는 낮아서 백신 뭐 방역 K 방역 자랑하느라 백신 접종 늦었다. 그래서 또 백신 많이 맞추면은 부작용 많은데 왜 이거 맞추냐. 또 뭐 이렇게 계속 지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정부도 뭐 어쩌라는 건지. 저도 이걸 너무 좀 무섭잖아요. 어쨌든 기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갖고 의학적인 그런 팩트를 찾아보고 싶은데 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미 다 덮어버리고 뭔가 진짜 팩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찾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불안해지고. 여러분 또 이 언론사들이 이게 한 방향의 기사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한 방향의 것만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은 기사 나온 거랑 여기 안 좋은 기사 나온 거랑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찌라시를 돌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백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영역이고 방역의 영역인데 이게 왜 정치와 막 정치에 대한 호불호로 지금 이걸 하는지 정말 개그 같다. 그리고 정치인들 그걸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한편에 정말 부조리극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역을 못하길 바라는 건지 그러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재앙을 기대하는 건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왜 국내 생산도 아닌데 이렇게 뭐 자랑하냐 뭐 이런 비아냥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이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J 생산은 우리가 뭐 모더나를 맞는다고 해서 아 역시 우리 정부는 짱이었군 뭐 이러겠어요? 아니야 그냥 계속 욕하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이게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백신은 나는 그거 안 맞을 거야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해요. 이게 이제 백신은 많이 맞아야 나도 좋은 거잖아. 그 백신을 싫어하는 분조차도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본인이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게 좀 도움이 낫죠. 안 되는 선택일 수 그렇죠. 있는 거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지만 많이 맞으십시오. 백신 주변에도 많이 맞자. 근데 많이 맞고 싶어도 지금은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접종률이 많이 안 올라오는 측면도 있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아이템 오정 어떤 한 거죠? KT 대리점에 KT의 한매천야?